자, 대단원, 3단원, 사회화 윤리, 소단원, 6단원, 직업과 청렴의 윤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업 윤리는 개별적으로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바로 동양의 직업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공자이고요. 자, 공자에서 정명이란 걸 배웠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여러분, 정명은 저희가 2단원에서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시작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직분이 뭐냐? 직업에게 나누어진 역할을 직분이라 그래요. 직업에게 나누어진, 여러분 분수 기억나시죠? 분수는 나누어 주는 거잖아. 직업에게 나누어진 역할을 직분이라 그래요. 자신의 맡은 역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 저는 교사라는 직업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사라는 직업은 이름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 직업의 이름이 이미 있죠. 그래서 봐. 자기의 역할, 직분, 이름에 있는 그 역할과 직분을 충실하는 것이 정명이야.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하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마 아빠의 이름에 걸맞게, 아들 딸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라 라는 게 정명입니다. 자, 자신의 직업의 이름에 맞게 행동해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잖아요. 교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라. 자, 맹자 보겠습니다. 맹자는 자, 분업을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분업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을 나누어 하는 게 분업이잖아. 분업은 대다수가 찬성을 했겠죠. 그래서 분업을 한 사람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반대한 사람만 외우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마르크스입니다. 자, 분업을 강조했는데, 자, 어떻게 분업을 강조했냐? 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대인은 뭡니까? 기억나야 된다. 대인 대장부는 수양을 통해 사욕을 제거해서 사덕이라는 본성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다. 자, 대인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노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학기에 배울 윤리와 사상 시간에 많이 할 건데요. 자, 중국 아이들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보는데 중국 아이들은 생각을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길 수도 있는데 생각해봐.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걸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아이들이 좀 그 서양 아이들보다는 좀 F에 가깝다는 것도 좀 알 수 있겠죠. 감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인 노심자, 대인입니다. 그리고 소인은 노력자인데 여기서 나오는 력은 힘력자예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살펴볼게.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마음을 수고롭게,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머리야, 정신 노동을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 노심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노력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요 지문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오타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책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땄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그래서 맹자의 책 이름은 맹자예요. 자, 도덕과 생업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과 생업. 자, 이거는 12페이지에 뜻이 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뭐야? 항산이라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항심이라는 도덕적 마음도 없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백성에게 해당된다.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이미 뜻이 있습니다. 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자는 여기서 이제 윤사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배우지만 순자 그 생윤에서는 직업관에서 처음 나온다. 자, 순자도 가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잘 봅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성악설이다. 자, 본성이 악하다가 성악설이야. 다시 한번 본성이 악하다. 자, 악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우리 무슨 윤리 하겠죠? 다시 한번
선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메타윤리학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이다.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데 인간의 욕망을 추구할 재화들은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통해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얘를 통해 절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밑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라는 건 인간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 규범이다. 자, 얘가 우리 맹자는 인간 안에 있는 사독 중에 하나였지만 공자와 순자는 인간 밖에 있는 도덕 규범이다. 여러분 생활과 윤리에서 인간 안에 밖에 이런 걸로 장난 안 칩니다. 우리 윤리와 사상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니까 한 번만 들어만 놓으면 됩니다. 얘는 지켜야 될 도덕 규범이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얘의 사회적 기능. 밑에 형광펜 쳐놨죠?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한번 볼게. 여러분 자대고 이렇게 쭉 꺼주세요. 자, 얘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1번 양의 기능이 있대요. 양은 뭐냐면 개인의 욕구를 기를 양자거든.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절제, 목구를 제한, 조절, 절제하는 역할이 있대.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쌤이 알려줄게. 봐봐. 내가 밥을 먹는데 나의 식판에 있는 것을 내가 밥을 먹는 거는 예의 바른 거예요? 예의 어긋나는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맞죠? 그러면 나의 식판에 있는 거를 충족시키는 거, 기르는 거, 이거는 예에 맞는 거야. 하지만 남의 식판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라는 건 나의 식판까지는 충족시키는 역할도 해주죠. 여기까지는 먹는 게 예의야. 하지만 남의 식판은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식판까지는 예에 맞고 남의 식판을 먹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 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여기서부터는 절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별은 뭐냐면 구별이라는 건데요. 자,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얘의 역할이래. 봐봐. 여러분들 제가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끝나고 지나가면서 500원을 탕 던져주는 거야. 쌤 수업 잘 들었어요? 여러분 봐봐. 저의 능력에 맞는 게 500원, 저의 수업을 듣고 500원을 던져주는 건 예의에 맞는 건 아니죠. 500원 너무하잖아. 그냥 10,000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봐. 제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부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예에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저에게 적절한 임금의 일의 노동에 돈을 주는 것도 예에 맞다. 그럼 정리해 볼게. 예라는 건 욕구를 충족하는 양의 기능과 욕구를 절제하는 절의 기능과 각각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그것에 따라 보수를 구별해서 주는 별의 역할까지 있다. 여러분 요 세 개 잡으셔야 됩니다. 형광펜 쳐놨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통해 욕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절제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가볼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재화는 무한이 아니죠. 그래서 얘라는 기준을 통해 충족하면서 동시에 절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거다. 오른쪽에 볼게. 사람들의 본성은 누구나 온 세상을 차지할 만큼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고 물건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 여기서 분별이 배웠죠? 별입니다. 마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한 일을 갖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합당한 일에 맞게 보수도 차등 지급해야 된다. 자, 직업관 보겠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직업. 자, 이것도 줄 거 보자. 여러분 이런 선택지가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걸? 자, 봐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봤죠?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는 필요한 직업을 강조하는 표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순자는 타고난 신분보다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생각하면 별말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순자는요, 그 단군 왕검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 적당히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봐봐. 여러분, 신라 시대에는 고조선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나라잖아. 그 1000년 뒤에 생긴 나라잖아요. 그때도 계급을 철저히 구분한 골품제. 그리고 조선시대에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옛날에 신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혁명가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 보자. 타고난 신분보다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 후천적 노력에 따라 신분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지도하는 군자는 모든 일에 정통하진 않지만 도에 정통하되.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뭘까요? 예입니다. 순자는 예를 제일 중요시해요. 자, 지도받는 사람은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맡은 일,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자기가 도맡아 하는 이렇게 물질적인 일을 생각하면 돼요. 농업, 공업, 상업 이런 것들 가볍게 아시면 됩니다. 도, 예는 정통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봐봐.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의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분업을 인정했다. 자, 그래서 보자.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지도받는 사람입니다. 사물대로 사물을 잘 처리하고. 자, 이게 뭐야? 각각의 영역대로 각각의 일을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아울러 이해한다. 여기서 이 사물을 사물대로 아우른다는 건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을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 문장 꼭, 여러분 제가 줄이 안 그어지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문장 줄 좀 꺼주세요. 저는 밑에 긁고 안 꺼져서 위에 긋는 거다. 여러분 밑에 꺼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양의 직업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양의 직업관은 고대 플라톤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플라톤 한번 보면 플라톤은 타고난 성향, 에 따른 계급론, 계급을 강조했다. 자, 보자. 플라톤은 여러분 금은동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억나나? 영혼산문설, 이성기계 욕구가 있는데 각각의 영역이 뛰어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고 생각해.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머리가 좋은 사람, 용기가 이게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런 것들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정해지죠. 자, 그래서 봐. 이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중요해요. 자, 하지만 그 타고난 성향을 후천적으로 잘 길러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기른다는 뜻이야. 그래야 자신의 신분이 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봐봐. 플라톤은 타고난 성향에 의해 직업이 정해진다 해도 맞는 말이고, 계급이 정해진다, 직업이 정해진다 해도 맞고, 후천적 기름을 통해 직업이 정해진다 해도 맞아요. 왜? 타고난 성향을 잘 길러야 되니까. 하지만 타고난 성향만 또는 후천적 기름만으로 신분이 정해진다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봐. 여러분, 통치자는 지용절, 방위자는 용절, 생산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인 거야. 자, 플라톤은요, 먼저 이성과 기계가 뛰어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요. 자, 근데 그래서 이성이 뛰어난 아이들을 금의 성향, 기계가 뛰어난 아이들은 은의 성향, 이제 그러니까 욕구가 뛰어난 아이들은 욕구가 뛰어난 거, 욕구를 잘 컨트롤한다는 뜻이야. 그런 아이들을 동의 성향이라 하는데, 금과 은의 성향을 가진 애들을 훈련을 시키다가 탈락하잖아. 그럼 방위자가 되는 거야. 끝까지 존버한 애들이 통치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 있어야지. 왜? 금의 성향, 은의 성향이 아니면 애초에 통치 방위자가 못 돼. 알겠죠? 자, 근데 끝까지 버틴 아이들을 신분을 예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개인에게 정의는 지용절이 다 있는 조화지만
정의로운 국가라는 건 각 계층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덕을 발휘해서 자신의 일을 잘할 때다. 왜? 왜 남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배웠다. 방위자는 지혜가 없고 생산자는 지혜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통치자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덕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 교환할 수 없다. 그래서 각자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다. 자, 수호자 계급은 재산을 공유한다. 수호자 계급 알죠? 통치자랑 방위자를 수호자 계급이라 하고요. 재산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생산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허용한다. 왜? 수호자 계급이 재산을 사유할 수 있으면 부정부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다지 닮지 않았고 저따라 다른 일에 매달릴 것이다. 타고난 상에 따라 일할 때 좋은 결과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요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중세 그리스도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세는요 기독교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세는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자, 봐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과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돼요. 하느님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지상으로 보냈어요. 지상에서는 더 이상 놀고 먹을 수 없었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어. 자, 그렇다는 건 노동이라는 건 나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 개념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TV를 틀다가 보면 교회 채널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래요. 넌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죄인인 이유는 나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던 죄,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 원죄설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지었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일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죄처럼 생각했어요. 이해되시죠? 왜? 내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이 사고방식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와 칼뱅인데요. 루터는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고요. 칼뱅은 생활과 윤리 시간에도 배웁니다. 그렇다는 건 윤사에서 나온다는 거 뜻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칼뱅은요, 청교도 깨끗한 교회를 만들고 프로테스탄티즘,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스트 기억나야 됩니다.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보자. 이 그리스도교가 중세 1000년을 이어오면서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부패가 뭐였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돈을 주고 팔았어요. 자, 면죄부가 뭐냐면 너가 지었던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팔았어. 돈을 받고. 그래서 이때 유명했던 말이 헌금함에 너의 돈이 떨어지는 순간 너의 죄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그렇게 교회가 부패해 나가니까 교회를 개혁하겠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다. 청교도. 풀을 청이죠. 기존 교회에 저항하겠다.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주도한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뱅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 사고의 전환이 뭐냐면
자, 구원 예정설이라는 거예요. 자,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사제들이 돈을 받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칼뱅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미 고정값이고 구원 여부는 누구만 알 수 있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고 사제들 내내들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직업 소명설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과연 구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맞을까? 왜 구원이란 말을 쓰는지도 알겠죠? 너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이라는 것은 신이 너에게 소명, 콜, 그걸 하라고 불러준 거야. 그래서 너가 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이루어낸다면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보자. 요런 메커니즘이야. 자, 중세 그리스도교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이 원래부터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고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근데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원의 여부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사제들의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구원 예정설, 구원은 이미 고정값이고 그것은 신만 알 수 있고 너네들이 돈을 주고 알려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구원 예정설이라는 개념과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이 콜, 부름으로 너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직업적인 성공을 한다면, 직업적으로 부를 많이 추구를 한다면 그것은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바뀌었죠.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후에 베버라는 사람이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보세요. 베버라는 사람 4번, 현대 1번에 가볼게. 이 사람은 현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기독교 정신을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는데 봐봐. 부를 통해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 근면, 절약, 절제, 금욕을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 많더라. 얘들아, 돈을 벌려면 돈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우리가 종잣돈이란 걸 모아서 그 돈을 불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는 게 어려워.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부자도요. 30대, 40대 때는 돈이 없어서 햄버거만 먹으면서 살았대. 근데 걔의 재산이 우리 이게 1차 함수처럼 증가한 게 아니라 지수 함수처럼 쭉 증가한 거야. 그래서 봐봐. 먼저 돈을 잘 모아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봐. 칼뱅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기독교 정신은 근면, 절약, 절제, 금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중세와 다르게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현대의 베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형광펜 쳐주세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칼뱅이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시험 아닌 거 아시죠? 이유가 뭔데? 이유는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별표 2개 되어 있는데 영민쌤의 팀 꼭 잘 읽으세요. 노동을 통해 부의 축적이 된다고 해서 노동의 공공 목적이 부의 획득은 아닙니다. 노동은 목적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야. 봐봐. 왜 노동을 해야 되는데요? 돈 벌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야. 구원은 이미 고정값이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냥 복권이야. 여러분 복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내가 긁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봐봐. 노동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인정된다고 해서 노동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왜 해요? 신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노동을 통해 부의 축적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 증거, 징표는 증거란 뜻이야. 될 수 있지만
부의 축적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왜요? 다음 문장 중요하죠. 이미 구원 여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아야지. 웃긴 말이야. 이미 구원 여부는 픽스값, 고정값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르크스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마르크스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르크스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노동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라고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자, 자본주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 이 사람은 공장식 수공업을 통해 일을 하는 걸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자, 공장식 수공업을 영어로 하면 매뉴팩처인데, 자, 공장식 수공업의 핵심은 분업이야.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야. 자, 근데 분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펜 뚜껑만 만들거나 하루 종일 하나만 똑같은 걸 하면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자아 실현을 못한다는 건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노동의 본질로부터의 소외인 노동소외. 그래서 노동소외를 죽은 노동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왜 강요된 노동이라고 하냐면, 노동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요된 노동이라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이 아니야. 자, 근데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므로 노동소외는 결국 인간의 소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왜 인간의 본질일까요? 개미도 노동하는데요. 아닙니다. 자아 실현을 하는 노동만 노동이에요. 자, 자본주의에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든요. 자,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있고 없고, 특히 사유재산의 핵심, 생산수단을 가지고 못 가지고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겨나요. 자본자의 O는 뭐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다는 거야. 뭐가 있다?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봐.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가 자본주의에는 있습니다. 자, 이 착취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오해할까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동가가 자본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코 한 곳의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자본가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노동자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노동자가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본가가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립적인 시각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편향된 사고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르크스는 이 당시에 노동자가 자본가에 대한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취는 뭐냐? 자본가는 일을 하지 않고 생산수단을 가진 걸 때문에 돈을 다 가져가고, 노동자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심지어 자기가 만들었던 것조차도 자본가에 다 뺏긴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노동 생산물로부터도 소외가 된다고 생각했다. 자, 근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폭력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폭력혁명은 윤리에서 죽인다는 뜻이야. 자,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면 생산수단을 절대 그냥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자, 그 폭력혁명 이후에 생겨난 게 공산주의고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이상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자, 공산주의에서는 분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통한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시그니처 키워드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자, 여러분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다. 봐봐. 자아 실현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 즐겁게 일을 하면 생산량이 폭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사람들이 소유물을 막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 쓴다고 보는 거야. 봐봐. 선생님 필요한 만큼 가져가니까 소유 개념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오개념이다. 봐봐. 여러분 바닷물은 넘쳐나요. 바닷물을 넘쳐나서 바닷물이 없어질까봐 걱정돼서 집에 가져온 사람 없죠? 그냥 필요한 만큼 바다에 가서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뭐 해요 우리는? 공유하죠. 그럼 정리한다. 자아실현을 통해 노동하기 때문에 능력만큼 일하면 생산량이 폭발한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니 거 내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 쓴다. 그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업과 청렴의 윤리 한 강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강으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